그 메타버스라는 공간 안에 한반도를 만들어 놓는 거죠. 아, 현실에서는 안 되지만 메타버스에서는 만날 수 있죠.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거를 클릭하고 자기가 원하는 걸 만들어내잖아요. 네. 결국 뭐냐면 이게 결국은 데이터거든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금강산, 백두산을 가고 싶어해. 북한이 메타버스 공간, VR 이런 걸 엄청 잘 만들어요. 굉장히 중요한 분이 또 오셨어요. 본인은 개인의 정체성을 이제 한반도인으로 정의를 하셨죠. 네네. 우리 이성주 박사님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 반갑습니다. 네. 네. 아, 야, 어떻게 또 네. 이렇게 나오셨어요? 아닙니다.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예. 저도 사실은 데이터에 대해서는 그렇게 관심이 없었는데 저 관심 가진 게 한 1년 전부터 관심 가졌던 것 같아요. 네. 어찌 보면 지금 이제 세계 평화, 예, 맞아요. 그다음에 우리 한반도의 통일을 위해서 네네. 예, 많은 활동을 하는 걸로 제가 네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한번 뵀었을 때 저한테 했던 얘기 중에 정말 인상적인 얘기가 있어요. 데이터로 통일을 준비합시다. 네. 저는 그 말이 계속 맴도는 거예요, 머릿속에서. 그리고 그때 이제 설명을 몇 가지 해주셨는데 네네. 이게 너무 와닿아가지고 제가 그래서 한번 모셨습니다. 예.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제 북한의 현재 데이터의 실상과 네네. 그 다음에 우리가 데이터를 가지고 어떻게 통일을 준비할 수 있을지 네네.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얘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실 그 뭐랄까요, 뭐 데이터로 통일을 준비하자 그러면 두 가지 의미가 있잖아요. 통일하고 데이터가 있는데 네. 조금 의미를 제가 설명을 할 필요가 있는 게 통일은 저한테는 유일하게 집으로 가는 길이에요. 되게 개인적으로는요. 아, 그러네요. 그러다 보니까 네. 이제 통일에 관심을 가졌고, 그리고 두 번째는 제가 이제 데이터를 통일에 접목을 시키자라고 이제 생각을 시작했던 것이 네. 아무리 이제 사람들에게 가지고 통일은 저에게는 집으로 가는 길이에요. 통일은 한국에 도움이 돼요. 계속 이야기를 해도 사람들이 관심이 없어요. 네. 근데 데이터는 뭐냐면요. 사람의 인식을 바꾸고 행동을 바꾸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그러면은 데이터, 그러니까 통일 관련된 데이터를 만들어내면은 충분히 통일을 준비하고 사람들을 설득하는 데 있어서 통일이 선생님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네.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근거를 댈 수가 있잖아요. 예. 데이터를 가지고. 그쵸. 그렇게 했을 때 바른 통일 준비가 가능하겠다. 네. 그래서 제가 대표님께 이야기했던 것이 데이터로 통일을 준비합시다라고 했던 것이 그거였습니다. 예. 근데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서 네네. 그러면 통일 관련된 데이터라고 말씀을 네네. 하셨는데 그게 어떤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통일 관련된 데이터면은 그 뭐 세상에 돌아다니는 게 다 데이터잖아요. 예를 들어서 남북 간에 회담을 해서 뭐 합의 문서를 만들고 그 안에 있는 글귀가 다 데이터잖아요. 네네. 사실은 그런 것들도 있지만 북한하고 남한 안에 사람들이 뭘 원하느냐. 그러니까 정치인들이 이야기한 데이터도 데이터지만 더 중요한 거는 그러니까 통일이라는 건 두 가지가 있는 게 첫 번째 정치인들끼리 만나서 우리 언제부터 통일을 합시다 하고 사인을 하면은 그러면은 평화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쵸. 근데 그 이후에 통일을 만들어가는 것은 정부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북한 사람들하고 남한 사람들이 만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밑에 있는 주민들이 그렇죠. 어떻게 하나씩 통일을 그렇죠. 갖다가 데이터로 준비할 수 있는지 맞습니다. 그게 이제 무르익어야 정치인들이 그러면 이제 때가 됐습니다. 맞습니다. 라고 사인을 한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그렇게 봤을 때 결국은 그러면 우리가 이 밑에서부터 데이터를 어떻게 모을 거냐 했을 때 사실은 제 고민이 거기서 출발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럼 첫 번째는 그러면 북한에 관한 데이터를 우리가 어떻게 컬렉팅을 할 거냐 했을 때 사실 북한의 데이터는 저희가 컬렉팅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북한에 들어갈 수도 없는 거고 그렇다 해가지고 북한에 뭐 사람들이 인터넷을 사용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현실적으로 북한의 데이터를 우리가 컬렉팅하기가 어려워요.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은 북한에 이제 나오는 노동신문, 북한의 신문, 뭐 매체들을 통해서 나오는 그런 데이터를 우리가 컬렉팅할 수 있는데, 근데 그거는 그들이 아예 그거는 딱 보여주고 싶은 내용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거는 정부가 말하는 거거든요. 사람들이 말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했을 때는 한계가 있다. 그러면은 그러면 우리가 과연 통일을 위한 데이터를 우리가 모을 수 없느냐 했을 때 그건 또 다른 문제거든요. 그거는 한국에서 할 수가 있어요. 충분히.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이제 고민하는 방법은 뭐냐면은. 저희가 기술이 발달하면서 그 메타버스라는 공간 있잖아요. 그 메타버스라는 공간 안에 한반도를 만들어 놓는 거죠. 메타버스에 한반도를 만들어요? 근데 북한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나요? 못 들어오죠. 그러니까 이거예요. 그러니까 북한하고 남한이 만약 예를 들어서 대화가 되고 뭐 교류가 된다 그러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에서는 분단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북한 사람, 남한 사람 왔다 갈 수가 없잖아요. 현실에서는 안 되지만 메타버스에서는 만날 수 있죠. 메타버스 공간 안에서 만약 우리가 한반도라는 메타버스를 만들고 그거를 통해 가지고 남과 북의 사람들이 만나서 그 안에서
이 사람들이 단순히 만나가지고 안녕 뭐 이렇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안에서 이들이 자기가 원하는 거를 클릭하고 자기가 원하는 걸 만들어내잖아요. 네. 결국 뭐냐면 이게 결국은 데이터거든요. 네. 그렇게 했을 때 이게 1년, 2년, 3년, 4년이 지나가지고 네. 데이터가 축적이 되면은 북한 사람들이 뭘 원하는지, 남한 사람들이 뭘 원하는지 더 자세하게는 남한의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사람들이 생각하는 통일이 뭔지, 네. 그리고 어떤 통일을 이들이 꿈꾸는지, 네. 그게 트렌드로 나오잖아요. 자, 근데 여기서 풀어야 네네. 될 숙제가 맞아요. 있잖아요. 네. 데이터 맛집 구독, 좋아요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남한 사람들은 거기에 가능해요. 들어가서 막 만들고 맞아요. 자료도 올리고 네. 할 텐데 북한 북한 사람들은 뭐 어떤 사람들이 우회 경로를 통해서 할지는 맞아요. 몰라도 예, 거의 불가능한 상태인데 이걸 어떻게 해결을 할지. 제가 설명하는 건 지금까지 설명한 거는 나중에 북한의 인프라가 올라오고 인터넷이 가능해서 인터넷 네. 접속할 수 있을 때 이제 말씀을 드린 거고 네. 지금은 북한은 못 해요. 예.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요. 우리가 북한 사람들은 데려올 수 없지만 우리가 가능한 게 뭐냐면 한국에 지금 한 3만 5천 명 이상의 탈북민들이 있어요. 아. 이들을 메타버스 공간 안으로 들어오게 하잖아요. 그러면 예. 3만 5천 명 여기가 연령대가 다양해요. 그러겠네요. 이들이 예. 북한에서 배웠던 통일, 음. 남한에 와서 느꼈던 통일에 관련된 컨텐츠를 메타버스 공간 안에서 만들어내잖아요. 그러면 네네. 남한 사람들이 들어오겠죠. 네. 이들하고 대화를 통해서 이들이 만들어내는 컨텐츠를 보면서 뭐 좋아요를 누를 수도 있고 아니오를 누를 수도 있잖아요. 네, 이런 그쵸. 것들이 데이터화돼가지고 만들어서 우리가 추출을 해낼 수 있다. 그러면 결국 네. 좋은 게 뭐냐면 이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데이터로 통일을 준비합시다 했던 또 다른 그 이면에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네. 지속 가능한 통일을 만들자는 거예요. 지속 가능한 통일 정책을 만들자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한국 정부나 뭐 보면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통일 정책이 계속 바뀌어요. 네. 그러다 보면은 아. A 정권이 들어와서 통일 정책을 이런 걸 썼는데 B 정권이 들어와서 그걸 엎어요. 그럼 새롭게 베이스에서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인들에 의해서 통일의 맞아요. 정책은 네. 어차피 뭐 야당이냐 여당이냐 맞아요. 이거에 따라서 계속 바뀔 수 있으니까 맞아요. 예. 지속 가능한 거는 오히려 아까 다시 말씀한 맞아요. 대로 주민들 이렇게 아래서부터 네. 탄탄하게 만든 맞아요. 예. 이 통일 정책이 훨씬 더 낫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 데이터로 이제 만들어내면은 결국 뭐냐면 그 안에 예를 들어서 한반도 메타버스라는 공간 안에 그 컨텐츠가 재밌고 사람들이 많이 유입되면요. 결국은 정치인들은 갈 수밖에 없어요. 그걸 따라가야 되겠네. 왜냐면은 정치인들이 원하는 게 뭐예요? 투표, 이게 보터들이잖아요. 예. 왜냐면은 총선 때 왜냐면은 어떤 정책을 만드냐에 따라서 자기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면 예. 이런 메타버스 공간을 통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한반도 메타버스 공간 안에서 재밌게 놀고 친해지고 그 공간 안에서 분단 안에서는 경험을 못했지만 그 공간 안에서는 작은 통일을 경험할 수가 있거든요. 정치인들이 최근에 소셜 데이터 분석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에 관심이 있는지 맞아요. 어떤 주제에 꽂혀 있는지 이걸 분석을 해가지고 맞아요. 심하게 말하면 본인은 그 주제에 별로 관심이 없었는데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해야 예. 되는 거예요. 예. 그러면 표가 와요. 맞아요. 그런 것처럼 그걸 활용하는 거네. 네, 그런 거를 만드는 거죠. 그렇게 했을 때 결국은 뭐냐면은 이 정치인들 같은 경우는 예. 그런 데이터를 보고 사람들이 많이 몰려 있네. 그럼 이 사람들이 이런 걸 좋아하니까 이런 정책을 만들어야지. 네. 그럼 그게 정책으로 만들어지면은 독일이 통일을 준비를 하고 했던 것처럼 네. 정권이 바뀌더라도 정책은 지속 가능한 거예요. 네. 그렇게 했을 때 지속 가능한 통일 정책이 만들어지는 거고, 그리고 또 제가 원하는 건 뭐냐면은 만약 지금 남한 사람들하고 탈북민들만 하잖아요. 한계가 있어요, 분명히. 예. 북한 그쵸. 사람들이 안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거기가 핵심이죠. 그게 핵심이에요. 그럼 그게 예. 어떻게 되냐면 처음에는 우리가 메타버스 공간을 북한이 안 열 거예요. 예. 왜냐하면 잘못 열었다가 정권의 위협이 되는데요. 예. 그럼 처음에 어떻게 시작하냐면 이거예요. 남한 정부하고 북한 정부가 이야기를 했을 때 북한 너네 우리나라 사람들이 금강산 백두산을 가고 싶어해. 네. 그러면 금강산 백두산을 관광할 수 있는 메타버스 공간을 만들어서 우리한테 줘. 그럼 북한이 그걸 어떻게 만들어요? 북한이 메타버스 공간, VR 이런 걸 엄청 잘 만들어요. IT 기술이 중국에 나가가지고요. 중국에서 중국 회사들을 위해서 일을 하거든요. 네. 그런 IT 기술이 다시 수입이 한국으로 돼요. 그냥 북한 해커들이 세다라는 얘기는 들었지만 북한의 기술 IT 엄청 기술 자체가 그렇게 높아요? 그럼요. 그리고 어. 요즘 북한에서 어떤 걸 하냐면요. 백화점에 가면 그 옷을 입으면요. 어떤 옷이 자기한테 어울리는지 안 어울리는지 네. 그 카메라가 있어가지고 그걸 네. 바꿔주는 그런 것도 해요, 북한이. 그러니까 거의 기술은 완전히 남한만큼 수준은 안 올라왔지만 네. 인프라가 없기 때문에 근데 네. 비슷하게 쫓아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게 어떻게 가능한 거예요? 왜냐하면 북한도요. 네. 뭐 제재를 하지만 네.
중국을 통해서 러시아를 통해 가지고 기술들을 드리는구나. 드리고 네. 그리고 반도체도 사와요. 그 중국이 또 워낙 이 IT 기술이 세잖아요. 네, 네. 그럼 중국은 뭐 그 영상 하나를 가지고 사람들 다 줬을까? 그 페이셜 recognition 네. 그 기술이 발달돼 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공항에 가면은 뭐 카메라가 돌아가면 사람들 다 인지를 하잖아요. 센스 타임이나 뭐 맞아요. 이런 데.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사실은 중국만 하는 게 아니라 북한의 IT 기술자들이 가가지고 밑에서 그걸 코딩하고 그런 걸 해요. 아, 거기에 또 북한 그럼요. 개발자들이 네, 투입이 그럼요. 돼요? 네. 그러니까 북한에서 단순히 뭐 옷 만들고 건설 음. 노동자만 파견하는 게 아니라 네. 고급 인력들을 중국에 파견해요. 아. 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버는 돈이 어마어마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네. 만약 예를 들어서 남한 정부가 우리 남한 사람들이 그 뭐 금강산이라든지 평양이라든지 이런 도시들을 가보고 싶은데 네. 현실에서는 불가능하잖아요. 네. 그걸 가상에서 체험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북한에게 이야기를 충분히 만들 수 있네요. 충분히 만들 수 있어요. 네. 그거는 그래서 그건 북한도 요구를 하겠죠. 우리 한라산 한 번도 못 가봤어. 제주도 몰라. 서울 몰라. 부산 몰라. 바꾸자. 네. 교체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네. 그거는 결국은 정부가 중심이 되겠죠. 네. 여기에서 나오는 뭐 예를 들어 이 메타버스 공간에 들어오면은 돈을 좀 내야겠죠. 네. 그런 건 정부가 알아서 그냥 가지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걸 교차를 하다 보면은 네. 사람들이 남한 사람들도 그렇고 북한 사람들도 그렇고 그런 공간 안에 들어가면은 북한 사람들은 나만이 이런 곳이네 상상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거는 조금 더 무르익어야 그렇죠. 네. 될 것 같은 느낌인데. 그러니까 가장 이제 북한 사람들이 네. 봤을 때, 북한 정부가 봤을 때 자기들의 정권에 위협이 안 된다라고 음. 판단하는 거는 도시보다는 금강산, 자기들한테 자랑거리가 될 수 있는 이미 개방을 한번 했으니까. 금강산, 네. 백두산 이런 곳인 거예요. 음. 그리고 평양의 옥류관, 냉면. 실제로 먹는 건 아니지만 가상으로 체험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서울에 좀 있습니다. 네. 제가 먹어보니까 그 맛이 안 나더라고요. 그래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건 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방문해서 그냥 가상으로 먹는 네. 건 재미없잖아요. 그러니까 평양에 가가지고 냉면을 먹으면은 이 캐릭터의 뭐를 능력치가 올라간다든지. 그러니까 게이미피케이션 같은 게임처럼 해가지고 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컨텐츠는 여러 가지를 만들 수가 있어요. 재밌게. 그렇게 해가지고 그런 걸 하다 보면 결국 뭐냐면은 북한도 사실은 독재 국가고 북한이 뭐 사람들을 억압하고 사람들의 말을 무시한다라고 하지만 사실은 북한의 그 정책들을 쭉 추적을 하다 보면요. 북한 정부도 북한 사람들의 말을 들을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어서 2002년 7월 1일 전에는 네. 북한의 시장이 불법화였어요. 사람들이 시장에 나와서 물건을 사고 팔고 할 수가 없었어요. 예. 근데 2002년 7월 1일 7일 조치라는 걸 하면서 북한의 시장이 합법화가 됐어요. 그게 요구가 많았나 맞아요. 보다. 네. 그렇게 요구가 지금 늘어나고 있고 그러니까 그런 요구들을 반영해서 정책을 만들거든요. 만약 그렇게 했을 때 이런 메타버스 공간을 통해 가지고 북한 정부가 뭐 수익을 창출을 하고 여러 가지 이제 경제적인 이익이 주어지고 사람들의 요구가 있다 그러면 저는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제 핵심은 어떻게 북한 사람들이 지금은 이걸 맞아요. 요구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조차 모르잖아요. 네네네. 근데 이런 것들의 중요성을 느끼게 하고 요구하게 만드는 이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저는 궁금한 게 위성폰을 만들 거예요. 그게 들어갈 거 아니에요. 북한 안으로. 네. 데이터가 결국 정보잖아요. 그 정보가 인식, 행동을 받고 결국은 그게 경제 사업으로 이어져요. 그러면 시청자분들이 질문을 할 거예요. 잡히면 네. 위험한 거 아니냐? 총살하고 뭐 이렇게 한다 해도 너무 재밌다. 데이터는 막을 수가 없어요.